저희 오늘 이제 코스피 오천 특위 몇 가지 이제 진행 상황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역사적으로 코스피 5천을 찍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서 종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장중 코스피 5천을 찍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로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회의를 준비하다가 좀 의총 등의 다른 일정이 겹쳐서 따로 회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이 오찬 초청을 해서 제가 코스피 특위위원들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몇 가지 우리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 공유도 좀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. 뭐 특징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코스피 5천 찍는 날 우리가 5천 특위 모아서 5찬을 한다 뭐 이런 아재 개그가 있어서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코스피 5천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를 했고요. 특히 이제 당대표 시절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공들여서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TF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것들의 일관된 그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데 대한 공감을 가졌습니다. 특히 이제 현재 이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3차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또한 이제 제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그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,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서로 나눴습니다. 그리고 더 큰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더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일 텐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좀 당과 청와대가 함께 한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좀 얻었습니다. 이 개별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특히 공감을 좀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래저래 국회 내부에 이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좀 가졌고 함께 당내 또는 국회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습니다. 네 번째로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속 증여 관련돼서 법이 주가 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상장 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것이죠. 그래서 비상장 회사는 0.8 자산가치 0.8년 자산가치 그중에 비교해서 하는 건데 시가를 PBR 기준으로 0.3, 0.2 뭐 그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해서 주가를 누르는 게 적절하냐 그 비판이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이소영 의원이나 특히 김영환 의원 등이 같이 논쟁을 해왔고 그 두 분 주도로 해서 법안 발의는 이제 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두 분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셨고 특히 이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있었다, 추진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. 중복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. 지금 저희가 늘 이제 많이 자사 좀 알고 이제 중복 상장이 이슈가 되는데 중복 상장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, 관련 제도 개선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일단 이 정도 저희가 쭉 있었고 참여했던 의원들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는 제가 대표적으로는 다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따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특위위원들 중에 거의 대다수 참석을 했습니다. 예. 일단 이 정도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?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조속히 하자는 게 공감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목표 시점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.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예. 일선 분쟁입니다. 지금 5천 달성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주도주 중심의 좀 달성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할 방법들이라도 공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? 주가가 각 그 회사별로의 수익성에 기초해서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다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 주가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특정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나 정책이 하는 것은 자본시장 자체의 제도적인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.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나름 지속적으로 그 기업들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.
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물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그 주식주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걸 공유하는 그런 구조가 저희의 그 시장 투자의 흐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특정 주식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가 참고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. 지금 저희가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할 때 최초 2024년도에 겨울에 그 연말 PBR 대한민국 코스피가 0.9였습니다.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신흥국 지수의 평균이 1.84였고 그리고 선진국 지수의 평균이 3.4 정도 됐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1월 19일 그쯤 전후로 해서 최근 코스피 다시 해보니까 코스피의 그 PBR이 1.58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아마 5천을 전제로 하면은 1.6이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PBR과 관련해서 신흥국 기준으로 이제 새롭게 보니까 2.2가 넘더라고요. 신흥국은. 그리고 선진국은 4.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 PBR만 갖고 시장 평가를 해보면 0.9에서 1.6까지 오는 거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된 거 있다.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. 즉 신흥국 평균도 아직 못 왔으니까요. 2.2와 1.6 사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. 두 번째로 그럼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고 있냐? 그러려면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코리아 프리미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. 자본시장에서 선진화를 위한 그 과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한 것들까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. 이 정도의 상황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그 타임라인 이제 방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3차 헌법 개정안 관련해서 28일에 본회의 통장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? 저희는 저희가 특위가 날짜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더 이상 지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당과 당 원내 지도부와 그다음에 법사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부탁드리는데 이 코스피 5천 TV 명칭이 변경이 필요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. 나중에 좀 제가 추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저 아까 그 특위 다음 아젠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던가 중국 방장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감대를 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공감대를 표했다는 말씀이세요? 3차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란 전제하에서 빨리 합시다라는 의견들이 서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아젠다들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.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던가 중복 상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. 이제 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이소영 의원이 좀 그런 데 대한 제안을 했었고 김영환 의원도 공감을 했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감이 있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또 여러 사람들이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저희가 상법 개정이 전제가 되는 게 LG화학 물적 분할 케이스였잖아요.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더라 이런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시중에서 중복 상장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 말이 회자되면서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합시다. 그리고 실제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습니다. 된 것 같으네요. 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더 따로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? 예.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